현대시 봅시다, 우리. 자, 일단 이 시는 주제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주제 간단하게 필기해 볼 테니까 쓰세요. 제목이 종가예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종가는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는 그 종갓집의 종가야. 종갓집 들어봤지? 종갓집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이 시에서는 종갓집의 모습을 통해서 전통적인 어떤 봉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종갓집에서 전통적인 것도 되게 뭐 긍정적인 방향의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전통적인 봉건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다면, 이 시에서는 그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종갓집의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종갓집은, 이 지점을 얘들아, 선생님 왼쪽에다 쓸게요.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종갓집은 좀 폐쇄적이고, 아주 어두워, 분위기가. 그리고, 가족은 서로 대립해요. 그리고 또 백성은 아주 괴롭게 만들죠. 그래서 이 백성을 좀 학대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뭐 마지막이지만 그 마지막에 그 고리대금업의 모습도 나오고요. 음, 돈을 빌려주고 이제 과하게 이자를 뜯는 이제 그런 고리대금업의 모습도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의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음, 자, 즉, 유교적인 이러한 전통성을 이 작품에서는 비판하죠. 희화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문이랑 연결을 좀 해보자. 자, 보세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있었다. 자, 이래. 분위기도 애초부터 이렇게 말해. 검은 기와집 종가? 이렇게. 그래서 시작부터 좀 폐쇄적인 이제 그런 분위기로 묘사가 돼. 자, 그렇게 촘촘한 온 속에서 검이 앓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또, 뭐, 바로 연결해서 읽어볼게.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기.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흩어져 나가는데, 나가는 거는 전부 다 싸우거나 찢겨져가지고 그렇게 헤어져 나가는 거래.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비유를 포함해가지고, 음,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뭐다? 가족의 분열. 자, 이제 그러면서 또 한번 그 길게 얘기하거든.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헤어져 나가도 아주 오랫동안 이 집의 광역을 지켜주던 그 신주. 자, 밑에 어이풀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저 신주들은 그 대머리에 곰팡이 나도록 알려지진 않아도 종가에서는 마치 무기처럼 그걸 아끼면서 제삿 날만 되면 제사상 위에 그렇게 올라간대.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 꽤 길게 읽었지만 여기까지 내용. 자, 즉 그들이 모시고 있는 이런 신주라고 하는 이제 그거. 자, 신주라고 하는 그런 위패를 여기에서는 좀 희화화했다고 볼 수 있죠. 음, 알겠죠? 그들이 신주를 모시는 그 모습 자체를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큰 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막 찾아온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체크 한번 해볼게. 음. 큰 집에는 원래 큰아들의 식구만 있어. 근데 제삿날만 되면 다 와.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정손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거. 음.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역시나 유교적인 관습의 모습을 보여준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나열을 좀 해둬요. 그래서 뭐 식구들이 어떻다라는 식으로 좀 나열을 하는데 좀 끊어가면서 읽어보세요. 시집 갔다 쫓겨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온 큰 고,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중원, 이중오빠.
이렇게. 자, 그러면서 한참 막 울리던 그 옛날에는 그 오조 할머니 집에서 뭐 동원 뒷밥을 다 먹어왔다고. 그렇게 오주 할머니 시아버지도 남편도 막 동네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모말 굴림도 시키고 막 주리떼를 남겼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 음. 자, 이런 지점에서 또 진짜 과거 그 종가의 횡포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종과 뒤에는 지금도 막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는 그런 마을의 어떤 풍설도 있고 그렇대. 그러니까 그 무서운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계속 좀 남아있나 봐.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중요한 어떤, 조롱 아닌 조롱이 나와. 뭐냐면,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고, 그렇게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 못하고 살았대. 음, 자, 좀 더 읽고 정리할게. 자, 그래서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에 안경 쓰고 막 눈을 찝찝거리면서 먹을 궁리를 하려고 결국은 자긴들한테 고리대금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 보면,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재주도 없고, 그쵸? 그죠? 살아가는 방도가 뭐였다? 고리대금업이었다. 능력도 재주도 없이 이런 고리대금을 통해 살아왔단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정리를 하고 왔지만, 그래도 다 읽었으니까 한 줄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결국은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 그들은 보호를 받고 살아왔어. 그치?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충분히 막 백성들한테, 이렇게 좀 베풀면서 살았나? 그렇지 않았지, 그치? 그래서 전통적 사회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현실에서 결국은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들이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풍자, 비판, 희화화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하나 읽었으니까 관련된 문제 한번 선택지 해결하러 가보자. 자, 28번. 단독 문제다, 그지? 음. 1번. 이 집의 지손들이 그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 좀 뭔지 기억나죠? 여기에서 그 종가의 관성에 대한 자부심이라 해야 돼? 아니지? 자, 그들이 분열되는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좀 묘사했잖아. 그치? 자, 2번. 오랫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동. 그러니까 이 신주동 얘기하는 그 지점에서 이렇게 종가에 대한 통제적 태도를 드러낸 거 맞잖아. 그치? 이 시가 일단은 뭐 선생님이 다 뭐 읽어줬으니까 일단은 뭐 2번이 적절하다는 거 뭐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시를 처음 이제 고3 아이들이 처음 읽는다. 그래서 처음 보는 상태에서 독해를 한다라고 하면 뭐 사실 쉽게 이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제가 좀 낯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정답은 결국 좀 쉽게 단순하게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다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들을 뭐라 그래. 백성들을 잡아다가 막 이렇게 한 거를,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이다 이러면 안 되지. 그것에 대한 화자의 정도를 시기라고 하면 어떡해. 어찌됐든 저 표현에는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있는 거지. 그치?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들의 횡포를 좀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다 마찬가지죠, 나머지도.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했고, 제주도 물려받지 못했어. 막 이런 게. 존중이야? 말도 안 되지, 그치? 역시나 부정적인 태도이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허위 의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겠지. 5번도 마찬가지고. 자, 29번은 이제 나 이야기인 것 같고, 30번에서도 그 우리가 읽었던 것 정도만 좀 해결하고 가자. 일단 1번. 이렇게 해서 쩡쩡 울리던 옛날 달걀 귀신이 융융거려 막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그 종가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나타낸다. 자, 이래서 이 선택 지었더니 그냥 우리한테 줬지, 그지? 그냥 준 거잖아? 공짜로 줬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에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검은 기와집 이런 표현을 통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어디는 어디는 그렇지 않을까 싶네. 사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시가 고3 아이들이 처음 읽기에 좀 쉬운 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가와 관련하여 선택지는 좀 단순하게 나온 것 같아. 자, 5번에 또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실제 이게 답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이건 지금 체크해 놓고요. 자, 이따 이야기합시다. 여기 있다. 또 있다. 자, 그 마지막 문제인데, 그 가하고 연결해서, 자, 1, 2번만 좀 해놓자. 자, 보세요. 1번. 가는 종각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랬어. 자, 이 현재 시제 이러면은, 우리 이거 문법적인 표현이잖아. 그래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냥 문법적으로만 확인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딱 봤더니 종가가 살고 있었다. 자, 과거형이야.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 틀렸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는 종과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 그 현재 시제로 쓴 부분들이 좀 종과 구성원들의 행동과 관련이 있나 봐요. 음. 자, 그래서 좀 읽어보면은, 문장이 꽤 길어요,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살고 있었다, 뭐 이런 거지만, 뭐 두 번째 문장 지나고 한 세 번째 문장, 한 네, 다섯 줄 됩니다, 벌써. 그러니까 위에서 한 여섯, 일곱 번째 줄 되거든요. 선생님이 화면으로는 가지 않겠지만, 너희들 한번, 보세요. 지문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서 한 일곱 번째 줄쯤 정도의 그 제상 위에, 음, 그 뭐야, 여기 신주가 날름이 올라왔는다, 막 이래. 또 신주가 올라왔는 거지만 결국은 신주를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올라왔는다, 이런 표현. 또, 그 다음 문장도 그래요. 그 다음 문장도 이제 마지막 그 서술어 부분 보시면, 닝닝거린다,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 음, 그 제일 마지막 문장도 한 네 줄쯤 되거든. 되게 길어. 근데 제일 마지막 문장도 뭐 살아나간다 이렇게 됐죠. 음. 그래서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주는 거 맞니? 맞잖아. 그럼 이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연결시켜 보러 가는 거 맞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가에서 이제 큰 답은 나오지 않았네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나시로 갈게요. 나시 보세요. 자, 이 시도 일단 선생님이 뭐 알려주는 시간이니까 먼저 주제 정리 간단하게 해보세요. 자, 이 시의 주제가 뭐냐면 그 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시는 무엇인가? 화자가 생각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그 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즉, 시의 본질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미리 좀 답을 이야기하자면 시라는 것은 이제 이성과 감성이 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결합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 이야기의 성격과 유사하고요. 감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노래, 자, 노래의 성격과 유사하죠. 음. 자, 본문 갑시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소에 박힌다. 자, 심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같아? 이게 감성적인 측면이지. 자, 이야기는 뇌소. 자, 이것이 좀 이성적인 성격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꾸려 엎드리게 했다지만, 이라고 해.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그 고전시, 그 처용가라고 하는데, 그 처용가의 내용을 좀 차용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리게 했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목청을 떼어내고, 그러니까 노래겠지, 그치? 막상 노래를 떼어내고, 그 남은 가사, 즉 이야기는, 결국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야기만으로는 이야기만으로는 감동을 주지 못한다. 잠깐만.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요. 비록 이야기가 감동을 주진 못하지만 또 그 이야기는 이야기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계속 살아남아서 또 새로운 무언가를 또 계속 짓게 만듭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야기의 역할로 제시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뭐 정관보 이런 것들 어휘풀이 뭐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맥락만 보시면서 이제 현장에서는 뭐 문제를 풀어야겠죠. 아, 정관보가 오선지로 바뀌었구나. 바뀌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보고 가셔야죠, 현장에서는. 정관보 모른다고 해서 시 못 읽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내가 너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일단 정관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 우리 예전의 악보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 자, 그리고 나면 좀 쉬워. 오선지 이게 뭔데? 이게 지금의 악보잖아. 그치? 우리 지금 악보를 이렇게 오선지 형태로 그리잖아. 그치? 그래서 정관보가 오선지로 바뀌고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시간이 흐르고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오면서 이렇게 좀 시간이 흘러가고 흐르고 지금은 그렇게 현재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는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자, 이제 그렇게 시와 노래가 좀 멀어진 거죠. 현재. 그쵸? 그래서 이 현재 노래하고 싶은 시인들은 즉 정말 그 노래를 담고 싶어 하는 그 시인들은 말 속에 좀 은밀하게 그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 문맥으로만 이해해도 돼. 현재 그래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들은 시 속에 노래를 막 감춰두는 거죠. 감추어둔다. 자,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나서, 사실 이 화자의 내면이겠죠, 그쵸? 자, 즉 화자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나는 어떤 시를 쓴다고 할 때 이런 어떤 격정의 상처가 이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번뇌일 수도 있고, 뭐 고뇌나 괴로움, 뭐 갈등 이런 거일 수 있는데,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좀 쉽게 덧나는 그런 사람이래. 그래서 이런 지점, 노래에 쉽게 덧난다. 이제 이런 지점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화자는 이 노래만으로는 좀 창작이 어려워요. 노래만으로는 좀 창작이 어렵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처방은 좀 이야기인 사람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화자의 이야기죠. 음. 자, 그래서 이야기로 하필 또 시를 쓰면, 그렇지만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랍니다. 음. 화자는 노래로는 좀 자기의 상처가 좀 더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은 이야기를 좀 쓰는데 나는 어쨌든 하필 이렇게 이야기로 시를 쓰지만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하게 결합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줄에서는 이렇게 이성과 감성이 그래도 고루 담기길 좀 바라면서 이제 끝이 났죠. 이 나와 관련된 선택지 좀 해결해 보자. 자, 29번 단독 문제였죠? 그 A 부분 좀 확인해 보시고, 그 A가, 그렇게 그 초연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이야기는 그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거잖아.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이러면 돼?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 29번에 즉 A의 부분 자체는 융합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가사만 남았을 때. 음. 자, 그 다음 2번. 그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이 뭐야? 결합이 된 거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 3번. 그 B 지점인데, 이제 B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한번 읽어볼까? B가 뭐였냐면, 그거야. 아, 노래하고 싶은 시인. 그 현재잖아, 그치? 현재, 지금.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하게 심장의 박동을 골라놓는데 그런 사람도 있대. 자, 그럼 3번 B에서 그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것이다. 이거 말 돼? 안 되지, 그치? 차라리 여기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라고 하면 오케이 답일 수도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 4번.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그 감동을 풀어넣는 상황이다. 그 맥락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답이죠. 그쵸? 그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요새 노래의 성격이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그 시는 이제 노래를 넣기 위해서 뭐 은밀히 감춰준다. 막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표현. 노래가 주는 감동을 좀 불어넣는다. 이런 표현. 알겠죠? 은밀히 감추어주는 걸 좀 불어넣는다. 자, 이렇게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맞는 얘기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30번의 답이 5번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틀린 내용 한번 보세요. 이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거든. 그럼 이제라는 부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가시면 되죠. 그죠? 자, 이제라는 부사가 어디에 있었는 거야, 대체? 음. 자, 이제, 어딨지? 거기는. 그 시에, 한 60% 되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죠. 그거야. 이제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자, 이건데, 여기에서 시의 영속성을 드러낸다. 이러면 어떡해? 노래가 약해진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치? 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 자, 답이 이제 나에서 나오나 봅니다. 그쵸? 이제 답은 바로 뭐 3번이죠. 그쵸? 읽어보세요.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했지, 그치? 자, 그래서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여기에서 그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라고 하는 말 그건 뭔데? 자기는 노래만으로는, 어, 감정의 과잉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잖아. 노래만으로는 하지 않은 좀 이 감정의 과잉이 좀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래서 자기는 이야기를 좀 쓰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지만 시 속에 충분히, 시와 노래가, 즉 이야기와 노래가 다 살아있길 바라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음. 이제 그래서 이제 뒷말 틀렸고요. 자, 4번 보세요. 자,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하는 사람 맞나요? 맞죠? 음. 그래서 시에 노래뿐 아니라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 맞나요? 네, 맞죠. 아시겠죠? 음.